네, 안녕하세요. 과천아빠 TV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좀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들이 이제 부모에게 13억 6천만 원을 이제 법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썸네일 정도인 이슈고요. 그래서 증여를 어떻게 세분화돼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상 증여라든가 아니면 2억 1,700만 원 차용증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증여 공제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합산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공제 한도가 좀 달라집니다. 이 금액은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지난 10년 동안 받은 그 재산 금액을 합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신혼부부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각각 받을 수 있는 총 한도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부인, 이제 부모님한테 5천만 원씩 각각 이렇게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성년일 때는 2천만 원. 그래서 이제 좀 돈이 있는 집안은 태어나면 2천만 원 증여해주고 10살 되면 2천만 원 또 증여해주고 20살 되면 5천만 원 증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해주면 여기서 미국 주식 같은 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줘서 쭉 길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2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살 수는 없지만 2천만 원으로 주식은 살 수 있어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친족, 이제 며느리, 사이 등한테 1,000만 원씩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 A라는 남편이 이제 자기 부모님한테 5천만 원 받고, 그리고 이제 이제 장모님한테 또 1,000만 원 받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며느리도 똑같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핵심 포인트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신고했다면 10년 후에 다시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무사 통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록적으로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해놓고 미국 주식, 그러니까 현금 증여 계좌 이체 해놓고 미국 주식 사줬다가 나중에 많이 오르더라도 이게 이제 증여로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꼭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이게 추가 공제죠.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신설된 제도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불합리하죠. 그 전에 결혼을 한 사람들은 증여를 무상으로 못 받습니다.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존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들에게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돈 받아서 그냥 부동산이든 뭐 살 수 있으면 사라, 이런 거였죠, 사실. 그래서 이제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는 5천만 원을 10년 동안 안 받았다는 전제하에 1억 5천인 거고, 만약 기본 공제에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1억만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은 혼인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해서 이제 총 4년 내에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은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내 증여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기를 계속 낳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통합 한도가 1억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팁이 내 부모님, 그러니까 뭐 A라는 남편으로 따지면 자기 부모님한테 1억 받고, 그리고 B라는 이제 부인도 자기 부모님한테 1억 받으면 각각 1억씩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내고 받아올 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증여세 한도입니다. 이제 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과세라고 5억 원 이하는 20% 과세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억의 세율이면 1,000만 원만 내면 9천만 원이 내 건 거고요. 그리고 5억은 이제 20% 1억의 세금인데 이제 누진공제율 1,000만 원이 이제 적용돼서 20% 정도는 좀 아까운 감이 있지만 1억에 1,000만 원 정도는 내고 가져와서 기회비용으로 활용하면 조금 더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각각 부모님들한테 이제 A라는 남편, B라는 부인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1억씩 챙길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세금이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제 세무서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무조건 서류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세무사를 통해서 다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가족 간 이제 무이자 대여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최근에 이제 뭐
이제 정치인분들이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무이자로 뭐 전세금을 빌려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활용을 하시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이 전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게 부자가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씩 발췌를 해서 필요하신 거를 이렇게 증여를 받으시면 좋다라는 영상으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이자 대여 한도입니다. 이게 법적 이율이 지금 4.6%로 돼 있고, 연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면은 이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2억 1,70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필수 서류로는 이제 차용증이 있어야 되고, 이자율이 0%라는 걸 명시하고, 원금 상환일과 원금이 얼마씩 갚을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금 갚는 부담은 있지만 어쨌든 이자를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그리고 원금을 너무 작게 잡아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아버님 나이가 70세인데 뭐 50년 분할 상환 이렇게 잡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적어놓는 게 좋고, 그리고 차용증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없으면 원금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전제는 자녀분들도 소득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큰 혜택이다. 그래서 증여 공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제 동일인 5천만 원 한도에서 똑같이 보지만, 무이자 차용 채권자, 그러니까 이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는 채권자별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남편이 어머니한테 2억 1,700만 원 빌릴 수 있고, 아버지한테 2억 1,700만 원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B라는 부인도 자기 아버지한테 2억 1,700만 원 빌리고, 자기 엄마한테 2억 1,700만 원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 상환 비율은 좀 부담이 되지만 각각 빌려서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참고하셔야 되는 게, 보시면은 엄마 이제 2억 1,700만 원 적용이자를 4.6% 하면 998만 2천 원이 나오죠. 그래서 과세 대상 아니고 아빠도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엄마가 대부분 이제 주부시고 아버지가 이제 일하니까 어머니는 자금 출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몰래 주고, 어머니가 이제 각각 주면은 이게 이제 합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님 돈으로 봐서. 그래서 이제 부모 모두가 좀 자금 조달이 확실한 분들이 많이 쓰는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구분 내용은 이제 부모 자금이 독립적일 경우, 그래서 총 대여 가능액이 약 4억 3,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2억 7천, 이제 모 2억 7천. 그래서 이제 핵심 리스크는 어머니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아버지 자금으로 합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 대여가 부여되고, 이제 증여로 간주될 경우 부부 합산되어 누진세율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자금도 명확해야 되고 아버님 자금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용증 플러스 원금 상환 계획 및 원금 상환 금액을 꼭 명시해서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서로 차용증만 적어놨다 하면은 이게 날짜가 공식적이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공증을 한다거나 기타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좀 말이 많은데,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 뭐 각각 된다, 아니면 한 명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실제로 실행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세무사와 꼭 상담을 통해서 이중 체크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금수저 부모님을 둔 신혼부부가 내가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혼인신고만 하면 돈을 얼만큼 모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무사, 소유권 이전 등기 어디가 좋을까? 소유권 이전 등기 좋은 업체 찾고 싶은데,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상속 등기, 민사소송, 임대차 분쟁, 명도 집행, 세무, 법무사, 부동산 등기, 임대차 분쟁, 상담 전화 010-970-1400. 그래서 A라는 남편은 부모님 기본공제 5천만 원 받고요. 그리고 혼인 신고했으니까 1억 원도 받고, 기타 친족 장모님한테 1,000만 원도 증여받고, 이게 증여세가 다 0원인 거죠. 그리고 부모님 과세분에 대해서 이제 1억 원 유상 증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0% 내면 증여세 1,000만 원 납부하고 이제 9천만 원 현금을 챙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무이자로 2억 1,700만 원 빌리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무이자로 2억 1,700만 원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 이자는 하나도 없고 원금만 조금씩 상환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다 합산해 보면
A라는 남편은 이제 혼인과 동시에 6억 8,400만 원이라는 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도 똑같이 5천, 1억, 1,000만 원, 9천, 2억 7천, 2억 7천에서 6억 8,400만 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고, 이걸 합하면 13억 6,800만 원이 이제 금수저들은 달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세무사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양쪽 부모님들이 다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좀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